누구든 자연계의 매력에 빠지면 감각기관이 특이한 동물들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코끼리는 귀가 아주 크고 나비의 더듬이는 자세히 보면 깃털처럼 생겼으며 뱀의 혀는 갈라져 있죠. 두꺼운 악어 가죽 속의 감각세포처럼 눈에 띄지 않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진화의 특징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동물 감각기관의 크기와 형태, 위치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소통과 방향 전환, 자기 보호의 감각을 활용하죠. 그중 가장 중요한 용도는 먹이 사냥입니다. 인간보다 감각이 뛰어난 몇몇 동물들을 보면 인간이 지금껏 먹이사슬 최상위를 유지했다는 게 의아할 정도죠. 동물들의 초감각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살펴볼 야생동물의 초감각은 바로 촉각입니다. 촉각은 정말 중요하죠. 동물들도 인간처럼 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촉각에 많은 의지를 합니다. 쾌감과 고통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모르는 건 치명적일 수 있죠. 촉각은 개미가 피부를 무는 걸 느끼거나 회색곰이 미끄러운 연어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동물들은 촉각으로 압력과 열, 추위, 바람, 고통 등을 느낍니다. 촉각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고 발로 사물을 다루는 것뿐 아니라 길을 찾거나 대화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채모를 포함한 촉각 수용기들은 주변의 자극을 수집해 뇌로 전달합니다. 촉각 수용기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죠. 바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계적 자극 수용기와 온도를 감지하는 열 자극 수용기입니다. 아프리카 대초원에 사는 이 동물은 육중한 외모와는 달리 매우 민감한 촉각을 지녔습니다. 육상 포유류 중 가장 몸집이 크고 하루 식사량이 최소 90kg에 달하며 갑옷 같은 가죽을 지닌 동물이죠. 하지만 몸집과 엄청난 식성, 두꺼워 보이는 가죽에 현혹돼선 안 됩니다. 코끼리과 동물들은 굉장히 예민한 촉각을 지녔죠. 코끼리들은 머리가 매우 좋아서 구애나 공동육아, 음성 대화, 놀이 등의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예민한 촉각을 가장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동물이기도 하죠. 가죽 두께는 최대 4cm에 달할 정도로 두껍지만 약한 접촉에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코는 코끼리의 몸에서 촉각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초식동물인 코끼리는 먹이를 찾거나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코를 사용합니다.
코는 예민한 촉각 못지않게 놀라운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230kg이 넘는 무게를 들어 올릴 수도 있죠. 코끼리의 코는 접촉에도 매우 민감해서 0.25mm 수준의 압력 차이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코에 달린 작은 감각모들도 코의 예민함에 영향을 주죠. 또한 파시니소체라는 세포들이 아주 작은 진동도 감지해냅니다. 코끼리만 파시니소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손가락 끝에도 있죠. 코끼리는 먹이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코의 촉각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짝짓기 차례는 상대 코끼리를 코로 건드리거나 어루만지며 구애를 하죠. 옛말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강한 동물들은 털 손질이라는 중요하고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서로를 돌보고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캥거루만큼 모자 간의 유대 관계가 강한 동물은 흔하지 않죠. 갓 태어난 새끼 캥거루는 6개월 이상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친밀함에 익숙한 캥거루들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외부의 캥거루가 특정 무리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냄새를 맡게 하거나 코를 문지르게 해줘야 하죠. 그 단계가 지나면 제약 없이 서로 털 손질을 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접촉은 난투극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캥거루는 마치 권투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싸움에 모든 촉각을 동원하죠. 이 순간만큼은 모든 촉각을 전투 모드로 전환합니다. 호주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는 촉각으로 가족과 무리의 유대를 강화하는 특별한 포유동물이 있습니다. 얼룩말은 1,000마리 이상이 무리지어 살지만 언제나 5마리에서 20마리 정도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수년 동안 유지되죠. 가족애가 정말 강한 동물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마리라도 길을 잃거나 나이, 부상 때문에 뒤처지면 나머지 얼룩말들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다니거나 뒤처진 가족들을 위해 이동 속도를 맞춰주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건 서로를 위한 털 손질입니다. 얼룩말들은 서로 목과 목, 뺨과 뺨을 문지르거나 목과 등에 있는 털을 조금씩 입으로 뜯어줍니다. 매우 즐거워 보이죠? 포유류의 피부에 있는 감각모도 중요한 촉각 센서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작은 세계에 살고 있는 거미류들도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죠. 문짝거미는 작지만 꽤 무서운 거미입니다. 몸에 있는 작은 감각모로 진동과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짝거미는 문을 만든 후 그 밑에 숨어 있다가 사냥을 하는 잠복 사냥의 대가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다가 감각모의 진동이 느껴지면 덮치는 것입니다. 사냥은 순식간에 끝나죠. 호랑거미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덫을 놓지만 촉각에 의존하는 건 문짝거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력이 매우 안 좋아서 그럴 수밖에 없죠. 거미줄은 먹이를 잡는 끈적한 덫 이상의 의미를 지닌 도구입니다. 매우 효과적인 감지 센서이기도 하죠. 호랑거미의 거미줄은 촉각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거미의 촉각 사용법은 따로 있죠.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먹이 사냥이 아닌 안전한 짝짓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깔때기 그물거미도 많은 거미류들처럼 수컷이 암컷보다 비교적 작습니다. 수컷은 잠재되어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극복해야 짝짓기에 성공할 수 있죠. 암컷은 수컷 구혼자가 거칠게 다가올 경우 종종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짝짓기 따위는 없는 거죠. 하지만 부드럽게 다리로 쓰다듬으며 접근하면 암컷은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편한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공격 성향을 다소 자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암컷이 배고파지기 전에 몇 차례 교미를 끝내면 수컷은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죠.
전갈은 꼬리에 독침이 있습니다. 이 독침에 찔리면 더 이상 세상을 느낄 수 없게 되죠. 사막에 사는 이 전갈은 큰 사막 털 전갈입니다. 큰 사막 털 전갈은 다른 전갈들처럼 길쭉한 몸과 끝에 독침이 달린 독특한 형태의 꼬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리는 총 4쌍이며 앞쪽에는 집게처럼 생긴 한 쌍의 촉수가 있죠. 집게발 촉수는 주로 먹이를 잡거나 방어할 때 사용합니다. SF 영화 속 외계인의 외형에 자주 활용되는 전갈의 무기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모는 바람의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죠. 다리 끝에도 땅의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또한 배 아래쪽에는 빛처럼 생긴 전갈만의 고유한 촉각 센서인 팩틴이 있죠. 팩틴은 지면의 질감과 진동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동물의 털 센서는 미세한 크기부터 특대형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동아프리카 풀밭을 배회하고 있는 이 치타의 수염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털 센서 중 하나입니다. 이 수염의 정확한 명칭은 각모이며 주변 환경으로부터 필수적인 감각 정보를 감지해내는 센서입니다. 모든 수염의 모낭은 수천 개의 신경 수용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공기 중이나 물속의 작은 진동만으로도 많은 양의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편리한 기능이지만 치타는 낮에 사냥을 합니다. 수염이 감각 무기로서 진가를 발휘하는 시기는 야행성 사냥꾼들이 조용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밤입니다.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강력한 수염 센서를 지닌 표범은 가장 우아한 밤의 공격자라 할 수 있습니다. 표범은 양쪽 얼굴에 각각 30개의 수염이 있으며 수염과 이어진 촉각 수용기는 3만 개 이상입니다. 촉각 수용기는 기류의 변화를 감지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죠. 또한 표범의 수염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신체 크기 대비 가장 넓은 표면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시아에서는 표범의 수염을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수상한 약에 사용하기 위해 많은 표범들이 밀렵되고 있기 때문이죠.
표본 문제와는 거리가 먼 지구 반대편 바닷속에는 예쁜 수염으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 바다사자가 있습니다.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바다사자의 습성을 연구하는 대학 후원 웹사이트 명칭이 수염 감시단일 정도죠. 오스트레일리아 바다사자의 수염도 단순히 예쁜 장식품이 아니라 육상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촉각 센서입니다. 특히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잠수했을 때 수염이 진가를 발휘하죠. 오스트레일리아 바다사자는 오징어나 물고기, 문어, 갯가재, 심지어 작은 상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먹이를 찾기 위해 눈을 감고 수염만으로 주변을 탐지합니다. 바다사자의 수염은 매우 민감한 유체역학 수용 체계를 지녔죠. 쉽게 말하면 물고기 같은 먹잇감이 헤엄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문어는 바다사자의 주요 사냥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어 역시 자신만의 특별한 촉각을 지니고 있어서 덫을 빠져나가거나 자기 먹잇감을 찾아내죠. 또한 지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을 정도로 머리도 매우 좋습니다. 무척추 동물 중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종으로 조개 껍데기를 갑옷처럼 활용하기도 하죠. 자신의 수족관을 탈출한 문어가 다른 수족관으로 들어가 먹이를 사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낚싯배 위로 올라와 보관함을 열고 게를 먹은 문어도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문어는 비상한 머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초감각적인 촉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고리 문어는 주로 태평양이나 인도양의 바위와 산호초 사이에 서식합니다. 다른 문어들처럼 2개의 눈과 4쌍의 다리가 있죠. 모든 다리에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얀 빨판들이 2줄씩 있습니다. 문어의 몸에는 수천 개의 빨판이 있고 각 빨판에는 1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맛과 미세한 촉감을 감지해내죠. 하지만 푸른고리 문어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이 사냥 시 발산하는 독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 이상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에서는 동물들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동물들의 반짝이는 초감각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의 촉각이 우리들의 감각까지 고조시켰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감각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